자, 이제 태양 에너지의 생성하고 전환 과정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에너지의 정의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거를 에너지라고 하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일의 단위랑 동일합니다. 자, 다음 2번. 그림은 태양의 내부 구조를 나타냈는데, A, 핵이죠, 핵. 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중심부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원자 핵, 그러니까 이온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온과 전자가 결합하지 않고 분리된 상태입니다. 너무 에너지가 높아서 두 개가 결합이 안 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빛과 물질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수소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와, 보기 또 썩었네.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에요.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거 분명히 저 내신 시험에 낼 거야. 이거 어떤 선생님이 분명히 낸다, 저거.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태양의 구조를 나타냈어요. 기억은 플라즈마 상태 맞고, 점점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표면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 켈빈 정도 되지만, 이 내부 핵 온도는 1800만 켈빈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태양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죠. 수소핵 융합 반응이고, 태양의 표면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고, 질량 결손이 바로 에너지로 발생을 한다란 말이에요. 델타 MC 제곱의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질량 결손, 즉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의 하나의 질량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 핵 1개의 질량보다 크고, 이 감소한 질량만큼이 바로 뭐로 변하는 거예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의 원리죠. 자, 5번. 핵 반응에서 방금 설명했는데, 그치?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는 바로 요 원리예요. 즉, 질량의 감소가 곧 에너지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 그 식이 바로 델타 E는 MC 스퀘어, MC 제곱, 요 내용이에요. 다음 6번.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지구에서 물질 순환을 일으키고요. 자, 다음에 지구에서 여러분들 에너지의 순환을, 에너지는 근데 실제로 순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에너지의 흐름을 일으킨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구가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에너지고, 위도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다르고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의 10분의 1이 들어오면 지구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해서 없어지고 지구 다 녹아내릴걸요. 실제로는 한 20억 분의 1 정도로 되게 적은 양만 와요. 실제로 총 발생하는 에너지에. 그래서 5번이 맞고, 이건 명확하게는 지구에서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순환을 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생기는 현상은 대표적으로 기상현상, 광합성, 바람과 해력.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 8번. 그림은 태양 에너지의 순환을 나타냈는데, 자, 순환은 아닌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모두 지구에 도달하진 않죠. 방금 얘기했지? 20억 분의 1 정도의 아주 적은 양만 온다고요.
지표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다시 방출되죠. 지구 복사 에너지로. 예, 태양 에너지는 지구와 해수의 대기의 순환을 일으키게 되니까 3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나타낸 것인데,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에너지의 차이를 쓰게 되면은, 즉 적도지방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고, 극지방은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더 많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극지방과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적도지방은 과잉,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 따라서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네, 순환을 일으킨다. 에너지 불균형이. 그리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결국에는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소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나는 탄소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는데, 자, 가에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요. 가에서 위도별로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과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과잉 부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나에서 A 과정과 B 과정이 활발할수록, 자,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A 과정이 활발하게 되면은 대기 중에 탄소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고 지구 전체 탄소량 자체는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A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로 화석연료가 그렇죠 연소될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 맞고, 그다음에 B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서 하는 광합성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요. 화석연료는 생명체의 유해가 땅속에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양치식물 같은 게 석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바닷물에 있는 미생물, 조류 같은 것들이 바로 뭐가 돼요? 예,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그다음에 12번. 그림은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는 경우를 나타냈어요. 석탄은 식물이 땅 속에 묻혀서 만들어집니다. 방금 설명했지만 보통 고생대 양치 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 에너지를 막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이고, 풍력 발전은 태양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거고, 식물은 과합성을 통해 태양의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태양 에너지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그렇죠 줄어들면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대기의 순환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니까 A, B, C가 전부 다 맞죠. 자, 다음 14번. 그림은 태양에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 1개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 핵 하나의 질량보다 크죠. 그래서 질량 결손이 결국에는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태양의 표면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되고, 지금 얘기했지만 4개의 질량이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커요.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가 복사 에너지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15번. 그린 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1개로 변할 때
태양에서 방출하는 모습을 나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죠. 이게 질량 결손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나에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예, 기와열을 흡수해주고, 비가 내릴 때 떨어지는 빗방울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 여기 있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니까 예,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죠. 자, 이제 전기 에너지의 생산 부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자석의 N극을 코일에서 빼냈더니만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아래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부분인데 N극을 빼고 있는 거죠. 그치?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의 위쪽은 S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N극이 나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N극을 코일에 넣으면, 그쵸? 그러면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왜냐면은 N극 자석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버리면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위쪽을 N극으로 만들고 아래쪽을 S극으로 만들 테니까 아까하고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N극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쵸?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당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유도 전류가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 발생을 안 하게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N극 대신에 S극을 넣으면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지금 N극 대신에 S극을 넣으면, 지금 N극을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면 S극을 넣으면 다시 이거랑 반대로 될 테니까 왼쪽으로 가는 경우랑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N극을 빼는 경우랑 N극을 멀리하게 되면은 이 자석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코일은 위쪽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S로 만들고, 만약에 N극을 코일 내부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N극이 못 들어오게 위를 S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유도 전류의 방향이 둘 다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그림은 막대 자석의 N극을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지금 막대 자석을 A 방향으로 움직이면 N극이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코일의 왼쪽은 N극이 멀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유도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흐르게 될 텐데 지금 코일의 감긴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A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못 나가게 잡기 위해서 뭐가 작용했습니까? 인력이 작용을 했는데 만약에 N극이 들어오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은 N극, 오른쪽은 S극으로 바뀌어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뀌고 이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해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니까 자석의 움직임에 따른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은 거는, 그럼 여기서 봅시다. S극을 코일에서 멀게 해주면은 위는 못 나가게 N극, S극을 다가오면은 위를 S극, N극이 멀어지면은 못 나가게 S극, N극이 다가오면은 못 들어오게 N극에 해당이 될 테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코일의 감긴 방향은 다 똑같으니까
기억하고 리을하고 같고 그다음에 니은하고 디귿하고 같게 되겠죠. 근데 기억하고 리을은 없으니까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을 거고요. 다음에 4번. 자,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대요. 그러면 자석이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검유계 눈금을 관찰했대요. 가에서 뭐 한 후에 나를 관찰했더니만 지금 자석이 P점에 도달했을 때 N극이 다가왔었을 때 왼쪽으로 한 칸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보다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억에서 변화를 준 건 뭐냐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됐다? 아까보다는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졌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을 한 것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극을 반대로 바꾸면 안 되고 코일의 감은수가 2배로 늘어나면 유도 전류는 더 세질 테니까 안 되고 자석의 속력만 느리게 바꿔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조건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면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한 가지 조건만 변화시켜서 코일에 더 큰 전류가 유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자석을 더 빠르게 접근시켜야 되고 더 많이 감긴 코일을 쓰고 자석이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 2번만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 자전거에 장착된 발전기에 대한 설명인데 자전거의 바퀴를 회전을 시키면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을 하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그렇죠?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구에 불이 켜져요. 전자기 유도 맞고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죠.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을 나타냈다. 그럼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 맞죠? 발전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발전기는 그렇죠. 교류 전류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는 전부 다 교류입니다. 여러분들. 발전기가 돌아가는 방향은 계속 바뀌지 않죠.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아가고 바뀌더라도 어차피 전류가 발생하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어요. 발전기에서는 무조건 교류밖에는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류 발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연료 전지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태양 전지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직류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전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직류 발전이고, 예. 발전기가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교류 발전이에요. 그림 가는 핵발전소의 모습을 나는 손잡이를 돌려 발생하는 간이 발전기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 둘 다 발전기를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에서는 방패물, 그렇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원자력 발전, 즉 핵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핵 분열 발전에 해당이 돼요. 네. 핵 융합 발전은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대신에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건 똑같아요. 가와 나에서는 둘 다 그렇죠. 발전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전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죠. 둘이. 자, 그 다음에 9번. 나에서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2가지만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간이 발전기잖아요. 이 간이 발전기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간이 발전기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 빨리, 더 빠르게 회전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코일에 감은 수를 증가 시켜주면 되겠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더 큰 유도 기전력을 발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표는 각각 여러 발전 방식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 그죠? 예, 물의 위치 에너지.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의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발전은 방사성 물질의 핵 에너지를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발전기를 돌리죠. 그 다음에 11번.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력 발전, 수력 발전 모두 공해가 없다. 화력 발전은 공해가 있죠. 두 발전 방법 모두 에너지 생산 원리는, 그래서 전자기 유도죠. 둘 다 뭘 사용하니까? 발전기를 사용을 하니까. 예, 다음에 화력 발전은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수력 발전은 최종적으로 아니죠. 둘 다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니은만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 핵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에너지 생산의 원리는, 그쵸, 둘 다 발전기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의 물, 냉각수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닷가 주변에 설치를 합니다. 다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부 다 연안, 해안선을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핵발전의 원리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여서 나오는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고, 핵발전의 단점은 건설비가 많이 들고, 그죠,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요. 우라늄 같은 핵 연료가 핵 융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핵 분열이에요. 핵 분열. 네. 자,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3번. 화력발전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연소시켜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한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그럼 맨 처음에 화석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연소를 해서 열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얘를 고압의 수증기로 쏴서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맨 마지막에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니은, 리을, 디귿, 기역이 돼야 되겠죠. 니은, 리을, 디귿, 기역. 2번.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핵 발전소를 견학한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핵 발전소는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고압의 수증기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발생을 하진 않지만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탄소 발전은 맞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보긴 힘들죠.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고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을 하시오. 일단은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는 둘 다 일단은 무슨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이 운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는, 이 과정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 열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식이, 하나는 핵 에너지의,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핵 연료를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핵 에너지를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를 발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그림은 자석 안에서 코일이 회전하고 있는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예, 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90도를 회전하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딱 90도에서 90도가 넘어가 버리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자기장을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는 점점 증가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감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도를 회전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딱 이 90도가 되는 순간에 바로 유도 전류의 세기가 0이에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때가 0이 돼요. 한 번 전류 방향이 바뀌려면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예,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게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은 그린 가하고 나는 각각 핵발전, 화력발전을 나타냈는데 가는 핵분열발전을 반응을 이용을 해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죠. 보통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은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주는 거니까 가나에서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에너지 전환 과정이 그렇죠. 둘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죠.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8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인데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 위에서 자석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면 하나는 뭐 위가 NS로 돼 있으니까 N극 왔다가 가운데 왔다가 S극 왔다가 다시 N극 왔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겠죠. 통닭 마냥 뱅글뱅글 돌리면. 자, 자석을 1초에 1회전하도록 일정하게 돌리면서 검유계를 관찰하고요. 자석을 1초에 2회전하도록 일정하게 돌리면서 검유계를 관찰해요. 가에서 기억 후 나를 반복을 해주는데 나에서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니은 계속 바뀌죠. 그렇죠? 왜냐면은 N극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S극이 다가왔다 멀어지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류예요, 교류. 전류의 최대값은 지금 가에서 기억한 후에 나를 반복을 했대요. 여기서는 똑같은데 1초에 2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회전 하는데 기억만 바뀌어놨는데 지금 전류의 최대값은 라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자석이 회전하는 속도는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더 센 전류가 발생을 하려면 코일에 감은 수를 증가시켜주면 될 것 같고 전류의 최대값은 이렇게 코일의 감은 수가 또 똑같았었을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센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유도 전류의 최대값이 어쩌다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코일의 감은 수만을 증가시킨다는 기억으로 적거라고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어요. 크다는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린 가는 화력 발전을 나는 수력 발전을 나타냈대요.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은 모두 발전기를 이용을 해주고요. 터빈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원이 얘는 수증기의 열 에너지고 얘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동일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터빈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원 자체가 동일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 모두 수력 발전은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그러니까 근원 에너지는 가는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고 얘는 물의 위치 에너지에 해당이 되니까 둘의 근원 에너지 자체는 다르겠죠?